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발표할 인공지능학회 자이 회원인 속도여학부 홍선재라고 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제 제가 C2C라고 줄여서 부를 건데요. C2C 모델은 기계 번역,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2C 모델은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의 길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잡한 시퀀스 변환 작업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목차 설명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는 C2C 모델이 필요한 이유,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 C2C 모델 오버뷰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 LSTM, GRU를 활용한 시퀀스 변환, 네, 세 번째 목차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고, 4번은 결과, 5번은 결론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참고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C2C 모델이 필요한가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기존의 DNN이나 RNN 같은 순환신경망 모델은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른 시퀀스 변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음절의 개수가 1대1 대응이기에 음절의 개수가 달라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통역에 대해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다섯 음절로 나눠지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의 출력 벡터를 생성하는 기존 모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C2C 모델은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달라도 변환할 수 있는 유연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뭐, 딥러닝 모델의 한계는 고정된 길이의 입력과 출력을 다루는 데 적합하지만 가변 길이 시퀀스 변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장처럼 길이가 다를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힘듭니다. 네, RNN의 한계는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긴 문장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입력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병렬 연산이 어렵고 속도가 느리고 특히 입력과 출력 길이가 다를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C2C의 차별점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달라도 변환이 가능하고 LSTM, GRU와 같은 개선된 RNN 구조를 사용하기에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긴 시퀀스에서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C2C 모델이 어떻게 입력받아서 출력을 생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ABC라는 입력을 받으면 X, Y, W, Z라는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EOS, End of Sequence 토큰이 출력되면 모델은 더 이상 예측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LSTM이 입력을 읽을 때 역순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입력은 ABC이지만 모델은 이를 CVA처럼 뒤집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최적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LSTM 같은 순환신경망은 멀리 떨어진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력을 거꾸로 정렬하면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단어들이 가까워지면서 짧은 거리의 의존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학습하기 훨씬 쉬워지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네, 목차 이번 C2C 모델 오버뷰에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설명하겠습니다. 시, 시퀀 투 시퀀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생성된 고정된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두 부분이 협력하여 기계 번역, 문장 요약,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시퀀스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LSTM과 GRU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RNN은 긴 시퀀스를 학습할 때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2C 모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LSTM이나 GRU 같은 강력한 순환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긴 시퀀스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며 보다 자연스러운 변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인코더에 대해서 앞서 슬라이드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읽고 고정된 크기의 벡터를 변환합니다. 이 벡터는 문장의 중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번역문을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예측하며 출력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C2C 모델에서 어텐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와 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포커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쿼리 Q와 키 K를 닷 프로덕트를 우선합니다. 이를 통해 쿼리가 키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예측하려는 단어와 입력 문자 속의 단어들이 얼마나 연관 있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내적한 값을 소프트맥스를 계중해 정교화합니다.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하면 각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률적인 가중치로 변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에서 가중치를 value V에 곱합니다. 여기서 value란 실제로 전달될 정보입니다. 즉, 중요한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더 강조하여 문맥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attention 정보는 쿼리와 키의 관계를 반영한 value의 가중치 합, weighted sum입니다. 따라서 attention 정보는 키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value가 가진 문맥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모델이 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집중할 수 있고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차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2C 모델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자연어 기계 번역입니다. WMT 14 영어 프랑스어 번역 데이터셋에서 실험한 결과 LSTM 기반 C2C 모델이 블루 점수를 34.8을 기록했고 기존의 통계적 기계 번역 SMT 모델보다 33.3이니 1.5점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챗봇 및 음성 인식 모델에서는 챗봇 개발에도 사용되며 사용자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에서도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활용합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C2C 모델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 그런 강점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강점은 가변 길이 시퀀스를 다룰 수 있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LSTM하고 GRU를 사용해 장기 의존성을 학습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아직까지는 긴 문장을 학습할 때 계산 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희귀 단어나 새로운 단어에 대한 처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